자동차 사고 후 치료비, 지금까지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하고 끝내셨나요? 실손보험으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셨죠? 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정말 아끼던 꿀팁이라 제 오프라인 고객들께만 안내드리는 정보로 제 영업 노하우였는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사고가 나고 병원을 갔을 때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실손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23년도 이후 바뀐 경상 환자 가실 책임 제도와 합의 시 주의해야 될 내용까지 오늘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치료를 받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손 청구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고요. 그런데 실손해서 추가로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추가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가능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차 대 차 사고, 그러니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만 해당이 되고요. 차량이 혼자 미끄러져서 부딪히거나 가드레일이나 전봇대에 부딪힌 단독 사고는 실손 추가 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 가실 비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00% 피해자라면 모든 치료비를 상대방 측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을 하니까 내가 직접 부담한 병원비가 없죠. 그래서 실손보험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실제로 손해를 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 가실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테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A 고객님은 차 대 차 사고에서 가실 비율이 30%였고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을 보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여러 항목으로 보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치료비 상계 후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과실상계라는 원칙을 사용하는데요. 과실상계란 내가 잘못한 만큼 보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료비가 100만 원이고 내 가실이 30%라면 70만 원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결국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이 비용은 내 돈으로 지불해도 되는 거고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0만 원에 대해서 내 실손보험에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금융분쟁 조정 사례집을 확인해 보면요.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치료비 중 자동차 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의 40%의 해당액을 상해 입원 의료비로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끝이 아니라 내 가실 비율만큼 실손보험에서도 추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가능하지만 보험 약관이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 비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 중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자동차 사고 후 내 가실과 상관없이 치료비의 50%까지 보장됩니다. 이렇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일 텐데요. 2009년 8월부터 2016년 이전에 가입했던 2세대 실손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의 4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는 실손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70에서 8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꼭 내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추가 청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부터 자동차 사고 후 실손해서 추가 청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 내 가실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비용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3년도부터 달라진 경상 환자 가실 책임주의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경상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
가실이 많은 쪽이 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경상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등급이 나뉘는데요. 그중 12에서 14급이 바로 경상 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나 어깨를 삐끗하거나 골반이 약간 틀어지거나 단순 타박상 정도의 진단이 나왔다면 경상 환자에 해당이 되고요. 변경 전에는 내가 사고를 냈고 내 가실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상대방의 가실 비율이 10%만 있어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나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가실 비율이 많으면 그만큼 치료비도 내가 부담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 A씨가 80%의 가실로 사고를 냈고 B씨는 20%의 가실로 A씨보다 가실 비율이 작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허리 염자 14급을 진단받았고 A씨는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고 B씨는 치료비가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변경 전에는 A씨가 가실이 80%인데도 B씨의 보험사에서 500만 원 전액을 보상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더 많이 치료받고 피해자는 훨씬 적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14급 기준 대인 1 한도는 50만 원인데요. 50만 원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50만 원은 가실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즉 A씨는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450만 원을 자기 가실 비율 80%에 해당하는 360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상 환자이고 내 가실이 높다면 무분별한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급수별 보장 한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급은 50만 원, 13급은 80만 원, 12급은 1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행자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만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예전처럼 가실 관계없이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4주 미만은 진단서가 없이 병원을 다닐 수가 있지만 4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지 치료 기간을 연장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내가 아픈데 치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발급받을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는 경상 환자는 4주라는 치료 기간이 생겼고 합의금을 산출하는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봐야 할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높아서 경상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길게 받으면 향후 치료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해자고 경상 환자로 4주간 치료를 받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주일만 치료받고 합의했다면 남은 치료 기간은 3주니까 3주에 해당하는 향후 치료비가 지급되겠지만 반대로 3주를 치료받았다면 남은 기간은 일주일, 한 주밖에 없으니 향후 치료비로 한 주만 계산해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몸이 많이 불편하다면 4주 동안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은데도 보험사가 알아서 연락을 주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고 시간만 보낸다면 이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보험사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하셔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통사고 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물 처리를 얼마까지 해야지 손해를 안 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물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일 때 할증이 붙는 조건으로 가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내가 가해자이고 피해자 차량과 내 차량 모두 수리해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피해자 차량 수리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다면 이럴 땐 내 차도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보면요. 할증 기준 금액 초과이면서 자기 차량 손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2점이 할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미만 수리 시에는 0.5점, 200만 원 이상이면 1점이 부과되는 거고요. 1점 뒤에는 1억이 넘어야지 추가로 1점이 부과됩니다.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1억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제가 10여 년을 일해오면서 대물로
1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진짜 몇 번 못 봤습니다. 그만큼 1억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이미 200만 원이 넘었다면 이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내 차도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 원 나왔고 내 차는 70만 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한다면요. 내 차량 수리비의 49만 원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수리 비용은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동차 사고 후 병원비도 추가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내 과실이 일부 있어야 가능하고요.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서 보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경상 환자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꼭 치료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까지 놓치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으로 주변 지인과 소중한 가족들이 손해보는 일 없게 많은 공유이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